콘따구리. 네, 안녕하세요. 콘따구리입니다. 오늘은 자기수축 균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수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우리가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기수축균열에 대해서는 잘 여러 군데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공기술사나 이런 데서는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일단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시멘트가 이제 수화 반응을 하잖아요. 물하고 시멘트가 만나가지고 이런 수화작용에 의해서 콘크리트 내부의 배합수를 소비하면서 생기는 이런 최적 감소 현상입니다. 요게 지금 두 개 합쳐가지고 100이라고 하면 이게 100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수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화수축의 한 부분입니다. 수화수축, 거기서 최적이 수화수축에 의해서 감소하는 현상, 요 공극을 뺀 이걸 자기수축이라고 그러죠. 자기수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응결 중에서 이제 초결이 지난 이후부터 발생해서 한 일주일 그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수축은 시멘트계 재료에 의해서 1종, 2종, 3종, 4종, 5종 뭐 그런 시멘트가 있죠. 시멘트 재료에 있어서 시멘트 수화에 의해서 응결 시점, 초결, 응결 중에서 초결 이후에 거시적으로 생기는 최적 감소를 얘기합니다. 시멘트하고 물 해가지고 이 최적이 이만했으면 수화물 해가지고 시멘트 물 해가지고 초결시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감소 현상이 단면 감소가 생긴다는 거죠. 발생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결 이후에 약 7일 그 사이에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수축이라는 것은 어디서 보통 발생되느냐 그러면 고유동이나 고강도, 매스 콘크리트, 고성능 콘크리트에서 보통 우리가 다루는데요. 일단 고유동, 고강도 및 고내구성을 발휘하는 고성능 콘크리트는 현대 개념에 부응하는 양호한 품질의 이면에서 단위 시멘트량 및 고성능 감소제의 다량 사용을 하고 있죠. 또 결합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자기수축균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자기수축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건조수축의 약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건조수축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조수축이라고 하면 건조수축에 자기수축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수축의 방지 대책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수축 부분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일단 시멘트에 의해서, 시멘트계에 의해서 수화 반응에 의해서 최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수축 쇠감제라든지 이를 잘못 썼네요. 팽창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로를 만드는, 아니면 수축자검제 같은 경우는 그 수축 양을 줄여주는 그런 개념이죠. 둘째, 원인이 시멘트계를 많이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많은 배합비를 적용할 경우에, 즉 이런 콘크리트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하는 그런 배합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수축 균열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콘크리트 구조물에 위치는 영향 요인에 좀 살펴볼까요? 이러한 자기수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는 뭐 배합이라든지 사용 재료라든지 또 제조 및 양생 방법 등이 있는데, 일단 자기수축이 증가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 시멘트비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결국 이 시멘트 계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또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예, 요게 좀 위에 거랑 뭐 비슷한 말이 됩니다. 단위 분체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시멘트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킬로그램의 시멘트를 쓰지 않습니까? 또 같은 시멘트라 하더라도 미분일수록, 그러니까 분말도가 굉장히 작을수록, 비표 면적이 클수록, 똑같은 말이죠. 또 골재의 최적이 적다는 건 또 뭘까요? 예, 이런 분체가 비율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결국 자기수축이 증가해서 구속도에 따른 자기수축 균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멘트 종류만 가지고 우리가 자기수축을 정리해 볼까요? 자기수축의 가장 큰 거는 초조강 시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강 시멘트, 일종 보통 시멘트, 그리고 중용열 시멘트, 4종 저열 시멘트 순으로 자기수축이 적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수축이 발생함으로써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균열이 난다는 건 결국 이 크랙으로 발생돼서 여러 열화인자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첫째, 콘크리트 중성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콘크리트 내구성이 저하되고요. 셋째는 콘크리트 수밀성이 저하됩니다. 이 수밀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요? 팽창제나 수축 저감제를 반드시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열 그 틈으로 부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팽창되고, 그에 따라서 콘크리트 피복 두께 그로 이제 박리 및 박락이 일어나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 때 이러한 자기수축 균열하고 우리가 많이 듣는 소성수축 균열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성수축 균열은 원인이 블리딩 속도보다, 그러니까 블리딩 수가 위로 올라오는 그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더 빨라서 표면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콘크리트 타설 초기입니다. 소성 상태죠. 굳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외부 습도의 감소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리한 자기수축 균열은요, 일단 내부 배합수를 소비해서 수화 반응 재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합제가 물하고 만나가지고 수화 생성물을 만들면서 공극하고 수축으로 우리가 계산된 모식도를 받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내부 습도 감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한다면 소성수축하고 자기수축 균열 원인과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